네, 암페어 법칙 나옵니다.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은요, 마치 우리 전기장에서 가우스 법칙 배웠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대응되는 관계가. 그래서 보시면은 쿨럼의 법칙이랑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였나요? 얘는 대칭성이 없을 때 전기장 또는 자기장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가우스 법칙이랑 암페어 법칙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대칭성이 있을 때, 네, 대칭성이 있을 때 쉽게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우스 법칙에서 가우스명 기억나죠? 가우시안 서피스. 그거랑 비슷하게 암페리안 루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적분이죠. 선적분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은 면을 따라서 적분했잖아요. 패곡면. 얘는 패곡선을 따라서. 둘 다 원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뭐냐면은 이 선을 통과하는 넷 커런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다시 이쪽 나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3i고 나오는 게 5i면 알자는 뭐다? 알자는 2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 커런트. 3번은 결국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부터 유도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수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쿨럼의 법칙이랑 가우스 법칙이 수학적으로 같은 것처럼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 수학적으로 같은 겁니다. 물론 좀 더 물리를 배우면은 밑에 게 더 강력해요. 밑에 게 더 강력합니다. 네, 장을 다루기 때문에 위에 건 좀 이게 순식간에 힘이 전달된다는 그 전달 시간이 작용하는데 전달하는 시간이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밑에 일단 일반 물리에서는 둘 다 수학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D는 암페어 법칙이 나중에 좀 수정이 됩니다. 몇 주 뒤에. 그래서 그 이름은 수정된 암페어 법칙입니다. 이름도 참 왜냐면 맥스웰이 또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마 맥스웰 법칙이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정된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 수정한 것은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험적으로도 잘 맞음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자,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다. 그럼 서로 내적을 해야 돼요. DS랑 서로 내적을 하면은 결국 B의 이쪽 선분이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B의 이쪽 선분 곱하기 DS. 그것을 한 바퀴 돌려서 쭉 다 더하면은 뭐랑 같다? 어떤 상수 곱하기 ITH. TH는 이제 이 고리를 통과하는, 스루하는 그걸 의미해서 저는 이거보다는 TH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TH ITH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암페어 곡선을 오른손으로 감싸 지어 보세요. 이 암페어 곡선의 방향은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정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싸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이 암페어 곡선의 적분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싸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을 이 전류의 플러스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I1 빼기 I2가 되는 겁니다. 예, 도선에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와 외부에서 자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도선이 굉장히 긴 직선 도선입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외부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암페어 곡선을 그립니다. 암페어 곡선의 방향은 상관없는데 이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 따라서 적분할 거예요.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뭐다? 세타가 0도가 되니까 내적했을 때 그냥 둘이 곱하면 되겠네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외부에 세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뭐다? 거리는 로입니다. 암페어 법칙 쓰면 어떻게 된다? 인터그랄 B 도트 DS는 뮤제로 ITH. 그래서 어떻게 된다? B는 결국 대칭성에 의하면은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다 떨어진 거리도 같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를 이유가 없죠. DS랑 방향도 같죠. 내적도 없어지고 B는 바깥으로 나오고 벡터 표시 없어지고 그냥 DS 한 바퀴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2파이 로가 되네요. 한 바퀴. 그럼 뮤제로 ITH인데 이 안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고 있나요? I만큼 흐르고 있네요. 이 초록색이 I예요. 전부 다 합쳐서 I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그럼 답은 뭐다? B는 2파이로 뮤제로 I.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점에서 이쪽 방향은 지금 세타 햇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표시로 해주면은 세타 햇 방향까지. 어떨 때? 로가 이 반지름 R보다 클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은 전선 내부에서 자기장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선 내부에서 자기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그려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은데 어디서 달라지냐? ITH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가져와서 ITH는 어떻게 된다? 2파이로 뮤제로 이 안에 통과하는 전류만 재야 되죠. 어떻게 된다? 결국 면적이랑 비례하겠죠. 면적 비율은 R 제곱분의 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전류 곱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B는 2파이 R 제곱 로로 약분되네요. 뮤제로 I는 어딨나요? I 있고 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재밌게도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로에 비례하지만 뭐 벡터 표시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는 반비례하는 경우네요. 네.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특별히 경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경계 조건은 이 경우에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무 시계나 로에 R을 넣어보세요. 로에 R을 넣으면은 결국 윗식과 아래식이 같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R이고요. 로가 되고요.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커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곡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이퀄 해주시면 돼요. 어디다 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 해줘도 되고요. 아래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뭐라고요? 동그라미 해줬죠?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나요? 클로우즈.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해줘야 됩니다. B번. DS는 무슨 방향? DS는 선적분 이렇게 할 때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죠. 일로 가면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선적분 이렇게 따라서 간다고 할 때 이 미소 성분은 뭐다? 이쪽 방향이 되겠죠. DS 방향은. C번. 아까 설명한 거예요. 전류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더해줘야 돼요. 이걸 더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걸 더해주고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게 10번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핸드 룰. 네, 5번 하겠습니다. 문장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증명을 제가 잘 못하겠고요. 예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클이 뭐냐면은 그 암페어 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곡선 R을 이렇게 감싸는 뭐 그런 영역에 대해서 B가 유니폼하다면, 유니폼이 뭐냐면은 균일하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점에서 크기랑 방향이 일정하면은 그거 유니폼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뭔지 모를 수 있나.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생기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라디어스 R,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이 라디어스 R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나요? 없죠. 겉에서만 헛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안을 이렇게 확 통과해야 돼요. 전류가 이 안을 이렇게 확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ITH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H가 지금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ITH가 0이라고 유니폼 한 건 아닌데, 유니폼 하다면은, 이 근처가 다 유니폼 하다면은, 이 안을 통과하는 전류는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그럴듯 하나요? 뭐 이런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좀 쉬워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안을 이제 통과하는 전류가, 알짜 전류가 이제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있다면은 그냥 쉽죠. 그냥 우리 한 경우랑 똑같아요. 이렇게 전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균일한가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균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대칭성이 아니면은 좀 다르게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not uniform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보통 문제는 전류가 주어지고 자기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자기장이 먼저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 R 크로스 K 햇 해보세요. K햇은 Z 방향이거든요. 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쪽 방향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다? 아까 전에는 로 방향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쪽 R이라고 하니까 R이라고 해볼까요? 이쪽이 아랫방향이면 이쪽이 어느 방향? 마이너스 세타입 방향이 됩니다. 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세타입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A 그냥 아랫값 곱하기 마이너스 세타입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크기예요. R 벡터에. 그래서 풀 수 있는데 문제 좀 시키도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게 당연히 평면에 있는 상태. 지금 평면에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면에 있고요. R도 아래 또 이제 XY 평면에 R 벡터도 XY 평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반지름 R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까 전에 뭐였나요? 이런 도선이 있을 때 안에서는 어땠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안에서는 아래 비례했던 거. 이 곡선 B가 이제 로 있고 여기가 라지 R일 때 이 안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도선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도선을 더 크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게 R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식 어땠나요? 식 기억나나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서 보고 쓰면은 2파이 R제곱 뮤제로 로 I였는데 지금은 로를 R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를 R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류 방향이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라 가지고 이제 전류 방향이 파이의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전류가 어떻겠어요? 전류가 결국 들어가는 방향이어야지 전류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방향이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있는데 파이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 크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크기만 생각하면은 결국 답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네. 그 꼴이랑 이 꼴이랑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파이에 타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A는 R이 왜 하필 저기 있어? 이게 뭐다? 이게 A가 됩니다.